후보가 이걸 물고 들어졌을 때 조작 기소는 공소 취소가 정의다. 늘 그렇게 답변해온 사람인데 그러나 그건 우리 이야기고요. 선거 끝나고 했으면 됐잖아요. 이 이슈 관리를 잘못한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이슈 관리 잘못의 책임보다는 그것을 오만으로 읽은 거예요. 국민들께서.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 공소 취소해야지. 그런데 공소 취소를 선거 전에 해도 중도층이 일부 이탈할 거를 염려했는데 그래도 남을 거야. 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오만해서 그렇게 이슈 관리를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충남의 지역 그러니까요. 도민들을 만나면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깨달으신 바. 그게 전판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종합하면 충남 정도의 정서를 이야기를 하면. 충남의 정서는 그랬다. 예, 그게 대체로 국민들의 평균적인 눈높이가 그 정도 있지 않을까? 국민들께서도 조작 기소는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세요. 그런데 선거 이기고 끝나고 하지 왜 그때 했어? 오만했던 거 아니야? 어? 니네가 배가 불러가지고 예, 예. 그렇게 했던 거 아닌가?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오만했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공소 취소를 뭐 잘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거 끝나고 하지 왜 그때 했어. 중도층이 일부 이탈해도 이게 지지가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으니까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만하게 밀어붙인 거 아니야? 오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인데 예. 당연히 초반에는 지지율이 높고 여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다들 예. 그건 상대도 그렇게 생각했고 민주진영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선거가 진행되면서 근데 저기는 너무 여유 부리는 거 아닌가? 저렇게까지 그 약간 건방지게 오만하게 나가면 안 되지 않나 선거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들었고요. 뭐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절실함도 없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오만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보기 싫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제 전당대회로 바로 들어갔잖아요. 전당대회. 어차피 총수께서 물으실 거니까 바로 얘기를 하면 분명히 좀 이야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왜 이럽니까? 저는 누군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두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불보다 제밥에 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연불보다 제밥 이 말보다 좀 더 다른 말이 없니? 그랬더니 결리망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눈앞에 이익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의를 잃어버린다. 올바름을 잊는다. 이런 것인데 지금 대체로 보니까 지금 전당대회 막 그 무슨 뭐 선호 투표가 어떻고 국민들 그거 잘 모르세요. 실제로 저한테 물어봐요. 선호 투표가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런데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선거도 그렇게 오만했었고 그런데 반성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서 전당대회를 하는데 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그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박 터지게 싸우는 거야 라고 그렇게 보시고 있어요. 권력 투쟁으로 보고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28년 총선을 과연 우리가 표를 달라고 국민께 말씀드릴 무슨 명분이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앞에서 토론한 대로 무슨 뭐 내란에 대한 뭐 원인 다 좋습니다. 다 규명한다고 칩시다. 그거 우리가 총선에서 다수당 잃으면 다 원래로 돌아갈 텐데요. 그럼 다음 대선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 역사의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청와대 뭐 중앙당의 수석 대변인 등 핵심 이런 요직들을 다 떠나서 지방으로 내려가 보니까 국민들의 눈높이는 훨씬 다른 곳에 있더라라는 것을 피부로 느껴요. 우리끼리 옳다 그러다 매 싸우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을 위에서 다 쳐다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안 하시지만. 그래서 우려가 지금 많이 되신 건데. 정말 많이 됩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오늘 꼭 여기 나온 김에 우리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와 지금 전당대회를 국민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 건가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전당대회 관련해서 지금 뭐 권력 투쟁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보들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자기 권력 투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도 충남의 도민들은 이해하고 있더라. 그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뭐 그건 뭐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솔직히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차기 대권에 생각 있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나 이런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해야죠.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차기 대권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하는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차기 대권을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당대표 나갑니다. 당대표를 디딤돌로 생각하고 총선을 그래서 이기고 당대표로 대선 후보까지 되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선에 생각이 없고 당대표가 진짜 목적인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고 예, 그럼요. 예. 그렇게 서로 각자 자기가 바라는 바를 명확하게 물론 최종적으로 다 이 정부의 성공을 원하죠. 그럼요. 이 정부의 성공이 자기의 정치적 생명하고도 다 연결돼 있어요. 모두가. 네. 민주진영 후보들은 정치인들. 그래서 그거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만 말하진 마라. 예. 자기들 목적이 있지 않냐. 예, 그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네. 아는 척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당의 수석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지난 시절에 당청 관계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수석 대변인 할 때 언론에 여러 차례 브리핑을 했어요. 사정도 해봤습니다. 1. 제발 명청이라는 말 쓰지 말아달라. 명청이 어딨냐 도대체. 그래요. 아니 저도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위해서 TV에 나가서 패널로서 대장동 등 그런 것들을 정말 수백 번을 나가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당의 수석 대변인이어서 제가 왜 친청이 핵심입니까? 그럼 저는 친명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지 않나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와 함께 당의 핵심인 수석 대변인을 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 사랑하죠. 근데 정청래 대표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더 사랑합니다. 그거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친명 친청이라고 하는 이 어이없는 구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휘말립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차라리 그래서 제가 언론에 명청이라는 거 성립이 안 된다.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사람을 지금 비교할 수 있냐. 이 다른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명청이 아니라 친청이냐 반청이라고 써달라. 그렇게 제가 언론에 사정도 해본 적도 있죠. 수석 대변인으로서. 지금 예를 들어서 명청 대전이나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말로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지금 본질을 자꾸 흐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모두 당에 명밖에 없어요.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가는 것이죠. 다 친명이죠. 그럼요. 예. 다 친명인데 정청래에 가까우면 반명이라고 만들어버리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억울해하시는 거고. 예. 저도 어느 순간 반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총수는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저도 어처구니 없는데. 예. 근데 그런 프레임을 누군가는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주장할 수는 있죠. 근데 예. 대부분의 언론이 그걸 받아서 그게 마치 실제 벌어진 일이냐. 그거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오랫동안. 저는 그랬어요. 언론은 네. 그래. 언론은 엇박자라고 쓰지 찰떡궁합이라고 쓰지 않는다. 그거 맞다. 그런데 실제로 당청의 엇박자라는 것이 그렇게 있질 않았어요. 오히려 이 개혁의 시기에 내란 청산의 시기에 당은 실제보다 정부 청와대보다 한 걸음 앞서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가면 어떻게 해요? 청와대나 정부 대통령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속도 좀 조절해 줄래? 라고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거죠. 그것이 정상적인 당청의 관계입니다. 개혁의 시기에. 그런데 그걸 엇박자라고 계속 언론은 이야기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프레임을 마치 우리 내부에 적용을 시켜서 엇박자가 있으니 이제부터 호흡이 잘 맞는 지도가 필요해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친송영길, 친김민석, 친정청래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거를 친정청래 나머지는 반명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그걸로 해석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셨고 근데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시나 봐요. 이 얘기부터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가 충청남도는 15개 시군 중에서 적어도 10개 이상을 우리가 이기리라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10개를 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방선거를 잘 반성하고 분석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이런 어떤 권력 게임으로 쏠려버리니까 지금 회초리를 맞은 데다가 이제 몽둥이를 맞게 생겼어요. 그게 지방에서 느끼는 지역에서 느끼는 솔직한 민심의 현주소입니다. 위기감이다. 전당대회에 대한 우려가 많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잘 화합해서 우리 힘으로 그 다 같이 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많으시는 거구나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24~25년 했습니다만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전당대회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심히 걱정이 되고요. 걱정이 많이 되죠. 그래서 아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싸운다고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저부터.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나 각자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저는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대목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자기들끼리 이전 투구하고 있구나. 국민들은 너무 똑똑하셔요, 보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얘기긴 한데 선호 투표가 맞습니까? 결선 투표가 맞습니까? 개인적으로 보시기엔. 저는 결선 투표가 맞다고 보는데요. 이거 근데 어떻게 결정해요? 최고위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 하고 있던데. 아,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잘 아는 전당원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전당원 투표로. 아니 저도 선호 투표를 설명하려 해주려고 하면 5분 걸리더라고요. 좀 어렵긴 해요. 예. 예. 최고위에서 결정했는데 최고위에서 지금 결정을 못해서 며칠째 계속.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권력 투쟁의 양상이 개입이 됐다고 국민들은 의심하고 계시고 어떤 결론이 나도 의심하죠. 예 결과적으로 해소가 안 될 텐데 이럴 경우에 자세히 설명해주고 당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됩니까? 정치권이 못할 일이 있었던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잖아요. 하려면 할 수 있죠. 예. 지금 돌파구는 그러면 차라리 전당원 투표로 당원들에게 물어서 거기서 권위를 얻어서 결정하자. 예, 저는 그게 현재 상태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캠프가 의견이 달라서 그게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지금. 그리고 요거 그 단체장들 나오실 때마다 제가 여쭤보는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번 지방선거를 겪고 나서 그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단체장들은 지금 15개 중에 10개를 잃었다고 하셨는데 15개의 여론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각 그 기초단체장은 자기 동네밖에 몰라요. 근데 광역단체장은 그 전체 다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아, 여기는 원래 지형이 이랬는데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이렇게 됐네? 지난번하고는 이렇게 달라졌네?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데 이 노하우가 그 당의 총선 전략이나 다음 선거 전략으로 반영이 되지를 않 그런 창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월 4일 아침에 페이스북에 뭐라고 했냐면 개별적 손가락질로 평가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지방선거지만 백서를 발행하라고 제가 6월 4일 아침에 페이스북에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 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라고요. 제 걸 뭐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충남에서도요. 여기가 이겼네?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두 곳이 서천군과 금산군은 이겼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차분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 당의 역사에 남고 기록으로 남아서 다음 총선 전략